어제 4일에 쌍특검법 드디어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제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민주당에서 뭐 기자회견하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권한쟁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배경이 뭡니까, 서영주 부대변인? 일단은 쌍특검법 가장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이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치모터 주가 조작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이었던 특검인데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정말 아예 그 정부로 이송했는데 10분 만에 용산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아, 10분 만이었어요? 거의 저희가 시간을 쟀는데 10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요. 정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거부권 행사했다고 합니다. 네네. 쌍특검법안의 제2요구권, 정확하게 제2요구권. 보세요. 그러니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어요. 예, 그럼요. 조금도 기다릴 여지도 없고 우리 배우자, 내 배우자는 내가 지킨다. 근데 대통령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소한 숙고하는 장면이라도 연출해야죠. 이거를 가지고 정말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건 최소한 예의잖아요.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예의 필요 없습니다. 안 지키셔도 돼요. 늘 2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하지만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저희가 정부로 이송하자마자 10분 만에 용산에서는 거부하겠다고 그러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즉각에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대해서 그냥 대통령이 그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흔드는 거부권에 대해서 그냥 또 무릎 꿇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거는 특히 역대 정부에서는요, 대통령들이 본인들이 신청에 대해서 이 특검법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특히 공정한 상식을 그렇게 외쳤던 분이 본인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 거부권 행사한다? 정말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속보 들으시고 댓글에서도 윤석열 참 뻔뻔하다. 김건희가 뭔데 온 나라가 이 난리야. 뭐 탄핵으로 갑니다. 또 야권 200석 가자. 아무리 봐도 이 대통령이 뭐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거에 의하면요. 윤 대통령이 앞으로는 제2요구권을 국무회의는 통과됐고 재가를 하시면 거부권 행사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에 임시국무회의 열고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두 개를 그 거부권 행사하시라라고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한 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는 공정한 수사,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안 자체가 민생에 집중하고 또 국민한테 희망을 드려야 될 시기인데 정쟁 유발하고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두 가지를 발언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초스피드로 처리를 했어요. 초스피드로. 이건 제가 여당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부적절해 보여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절차적으로 국무회의가 보통은 화요일 날 열리잖아요. 아, 그래요? 예, 보통은 화요일 날 열리는 경우가 많고 화요일 아니면 뭐 목요일 날 열리는데 그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국무회의는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 국무회의라고 표현이 됐는데 특히 이게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정규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가 아닌 이게 거부권 행사를 1월 13일까지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예, 맞아요. 이걸 땡겨서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처리하는 모양새도 적절해 보이지 않고 저는 그전부터 제가 당내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전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좀 이따 한번 다뤄보죠. 예, 뭐 그거는 조금 민주당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권력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측근에게 더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이 더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더라도 이걸 단순 거부권으로 해서 재의결 통해서 폐기시키는 절차로 가면 안 되고 예. 적어도 수사 개시 시점 정도를 조정을 해서 이게 총선을 앞둔 정쟁용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러면 총선 직후에 수사 개시가 들어가는 그 전에 준비 기간을 두더라도 수사 개시만 총선 직후로 하는 수정안을 오히려 여당이 먼저 제안을 해서 여야 합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모양새. 이게 누가 봐도 최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본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안 한다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는 제 생각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거 같네요. 그러면 김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기류가 좀 상당히 있었습니까? 있는데 예.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밖으로 말을 안 해요. 곧 있으면 공천이에요. 아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쭉 들어보면 예.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아니 2002년 5월 달부터 취임하자마자 많은 시민사단체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으니 털건 털으라고 특검이든 전면 수사를 주장했어요. 네. 거부하고 그다음에 첫 법안이 나온 게 2002년 8월입니다. 재작년 8월. 그다음에 5개의 법안이 나왔거든요. 국회 의안정부 시스템에 김건희를 치면 5개 법안 딱 뜹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논의했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속도로 게이트라든지 명품 뇌물 문제라 의혹이라 이런 것도 발생 안 했겠죠. 왜냐하면 초기에 수사를 받게 되니 김건희 여사가 아무래도 자중했을 것이다. 국정농단 의혹이라 이런 국정개혁 조심하지 않게 차마 밀실 코바나 컨텐츠로 영부인 신분으로 경호까지 무력하면서 명품을 받는 그런 일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마치 절대적으로 된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말도 못하잖아요. 법률 명예에 그냥 대통령 부재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이라고 써져 있는데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발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누가 알면 독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사하는 걸로 알잖아요. 뭐 한국과 독일하고 무슨 커넥션이 발생했습니까? 그 정도의 처참한 지금 이야기하는 인식하에 여기까지 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김영남 의원님의 말씀이 왜 합리적이냐면 마지막으로 이게 국민 여론도 그렇고 민심을 따라했다 본인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 좋다 처리하자. 다만 진짜 수사 시기를 좀 조정하면 어떻겠냐든지. 근데 그것도 너무 인위적이면 저는 방금 전에 그 10회 토론에 저도 그런 제안하고 했어요. 예. 총선 전에 매일처럼 브리핑한다 한다면 비대위원장이 과장하긴 하는데 정말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브리핑 숫자를 여야가 엄격히 제한해라. 진짜 선거 앞두고 혹시라도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도 왜냐하면 제가 총선 때문에 이걸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주장했을 때. 예. 그럼 차라리 브리핑 숫자를 이례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한 달에 2번 정도로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정도 충분히 저는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었는데 모든 거 그냥 김건희 여사만 나오면 모든 게 다 비오고 그다음에 보도한 기자들 전부 다 막 고소당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절대 존엄이구나. 그러니까 더더욱 특검이 필요하구나. 다른 국정농단, 국정기록도 더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이제 퍼지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사실 원래 특검이라는 게 일반화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일반 검찰이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부실할 때는 또 우리가 공수처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그 사정 업무를 하는 곳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왜 특검이 나왔느냐를 보시면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시절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수사가 안 됐거든요. 근데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김건희 여사만큼 이렇게 특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사 됐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까도 우리가 다른 헬기 걸 왜 한번 하냐고. 탄 거 가지고도 지금 국민들이 예. 부글부글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짙은데 뭐 남편이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유죄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떳떳하니까 수사받으라고 국민의힘이 외쳤던 그 멘트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도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검찰이 안 했는데 그 일반 검찰을 관장하던 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의 특수성은 과거에 특검팀에 몸을 담으면서 수사에 들어갔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복귀해 보시면 지금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법과 똑같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는 악법에 근거한 특검입니까?
그리고 그때도 탄핵 대선이라고 해서 오히려 탄핵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면서 오히려 투표를 공정하게 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김건희 여사의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으면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해야 예. 오히려 국민들의 눈과 귀가 밝게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덮어놓고 총선 치르자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불공정 아닙니까? 전 비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의 이 거부권이 일상화되는 것, 특히 김건희 여사라는 본인의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이거 국회 무시 상권분립 침해고요. 또 하나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규정이 없고 그냥 대통령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건 권한남용입니다. 권력의 네. 사유화예요. 그러니까 저 윤석열 권한남용이다. 대통령은 네. 이 헌법 침해에 대해서 이거는 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짚어볼게요. 지금 방금 속보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가 의결됐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요. 벌써 통과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제가만 하면은 바로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부권의 한계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시는 부분 좀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초고속 지금 거부권 행사예요.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는데 거부권을 좀 고심하는 모양새 이런 거 없이 초고속으로 거부권 건의 의결했습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한다. 뭐 보통 다 대놓고 해먹는다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저작가에서 얘기하는데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본인들 외에는 없어요. 그냥 말은 되게 그럴싸합니다. 국민들의 무조건 옳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 생각이 나침반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조롱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고민하는 쇼나 액션도 없습니다. 이건 안 돼. 김건희 여사는 내 배우자는 절대 이름도 거론해서는 안 되고 건드려서 안 되는 성역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역이다. 성역이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미 준비가 작년 12월 25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총리실에서 당정대 한번 모임이 있어서 이 특검법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이미 준비를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넘어오면 바로 처리한다. 라는 것이 준비되지 예. 않고서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 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를 했는지를 네. 민낯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앞으로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라. 저는 공정과 상식은 죽었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